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25일 수요일이죠.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설날 잘 보내고 오셨는지 한번 저도 살짝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설날 앞두고 증시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증시 장 시작했으니까 장 시작한 만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살펴본 다음에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저희가 휴장일 동안 휴장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금일은 좀 약세가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0.27%로 다소 좀 아쉬운 보합권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으나 그전 우리 설날로 휴장일 동안은 뉴욕 증시의 강세가 나와줬다.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역시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세가 이어지더라도 보시다시피 갭상승이 이어났잖아요. 그쵸? 갭상승이 나와줬다. 갭상승 뒤에는 다소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 자주 포착됐던 만큼 증시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국내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긍정적이죠.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금일 역시도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증시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증시 수급까지만 나와준 다음에 전거래 뉴욕 증시를 비롯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 나왔네요. 네, 보시다시피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680개, 하락 종목 11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200개, 하락 종목 160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 속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으며 코스닥은 외인의 순매도세 속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양거래소 모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부터 호가 단위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호가 단위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뉴스를 하나 원래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하면서 이제 호가 단위 변경이 코스피와 코스닥마다 달랐거든요. 보시다시피 2,000원 미만은 1원, 2,000원에서 5,000원 이상 미만은 5원, 5,000원 이상부터 2만원 미만은 10원, 2만원 이상부터 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부터 20만원 미만은 100원, 20만원 이상부터 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 호가 단위 변경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쵸? 해석하는 게 다른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호가 단위 변경이 왜 부정적이냐. 자, 원래 물량을 이제 또 위에 이렇게 걸어놓고, 하락에도 물량을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걸어놓잖아요. 100주면 100주, 1000주면 1000주, 만주면 만주, 이런 식으로 물량을 걸어놓는데, 만원, 그쵸? 지금까지 좀 더 타이트하게, 예를 들면은 종목 하나를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말고 한 좀 더 싼 거. 잠시만요. 네옴시티. 딱 적당히 보여지는 예를 들 만한 종목이 자, 오스코텍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원래 일단은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만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가 단위가 지금 보이시다시피 10원 단위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 현재 중간중간에 구멍이 많아요. 이런 중간중간에 구멍 난 데가 많다. 이런 곳에서는 이제 등하락이 좀 크게 나와 있고 한마디로 이런 호가 단위가 많이 바뀐 곳에서는 이 다 갭자리가 있다고 보면 돼요. 조금만 보이지 않는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갭자리를 메꿔야 되고 약세가 나오더라도 그 갭자리, 그쵸? 이거 지금 현재 호가창을 보시더라도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의 호가창을 보시면은 현재 400원인데 위에 420, 30, 40 또 가다가 그쵸? 50 하단 보실까요? 400원인데 330, 320 그쵸? 300원, 250, 100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촘촘하지 않다. 호가 단위가 다 이렇게 뚫려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진정, 최소한 며칠은 지나면서 좀 진정이 돼야 돼요. 촘촘하게 호가 단위를 메꿔주는 모습이 나와줄 때까지 좀 약간 좀 혼조세 양상이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와, 셀바스 AI는 진짜 챗봇 관련주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챗봇 관련주가. 저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챗봇 관련주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다. 언제나 말씀드린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깜빡한 것 같아가지고 이 뉴욕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마저 말씀을 드리고 국내 증시 움직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상승세로 마감하였고, 나스닥은 좀 마이너스, S&P 500도 마이너스, 다소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일단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이 이렇게 약세가 나와준 원인은 최근 나스닥의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 발표가 끝난 기업은 약 10% 정도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지만 앞으로 테슬라, 인텔, 애플, 알파벳 등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현재 실적 발표 이후 코로나19 이후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의 80% 정도 이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는데,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한 65% 정도로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수치는 다소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이 들겠고, 결국은 이런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국내 증시를 포함한 뉴욕 증시에서의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자, 실적 발표 어떠한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주는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약세가 이어졌는데 유가가 살짝 꺾였죠. 유가의 약세의 원인은 경기 침체 우려다.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유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5%의 가량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원래 좀 7%가 넘는 약세가 이어지다가 좀 하락폭이 제한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좀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그렇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역시도 좀 날씨가 좀 추울 것 같다, 이런 전망 속에 하락폭을 다소 좀 제한시켜준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101까지 내려왔어요. 그쵸? 100일이면은 어쨌거나 엄청 100대, 그쵸? 최근 상승폭을 생각하면 벌써 100일대까지 내려왔는데, 다음 FOMC 회의에서 아마 베이비 스텝, 그쵸? 0.25% 금리 인상인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달러와의 약세가 이어진다면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이 기술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강세가 나와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여기 보시다시피 기타 법인 들어오고 있죠.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에 대한 좀 환기 종목이기도 하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아니라고 자주 강조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좀 투자하실 때 많이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와, 근데 진짜 이 챗봇 관련주 제가 한마디만 해드리면은, 이 챗봇 관련주가 최근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챗봇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챗봇 관련주, 제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 잘 나와주고 본인만의 매매 원칙에 따라서 단타를 한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종목들은 만약에 막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 이제 와서 늦게나마 타겠다라고 하시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체포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보실게요. 한번 체포 관련주 최근 강세가 나와준 셀바스 AI, 그쵸? 52주 신고가를 현재 갱신했었죠.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마인드랩, 마인드랩은 이쪽 상장한 시기에 가장 큰 강세가 나오고 다시금 현재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자, 소유투룩스, 다양한 기업들, 그쵸? 모든 종목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현재 챗봇 관련주들이 현재 보시다시피, 네,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다. 그런 만큼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이런 급등 종목 제가 따라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쵸?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챗봇 관련주는 언제나 좀 주의하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큰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좀 기억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일단 호가 단위 조정이 이것이 좀 3만원권 발행이 되냐, 연휴 지나면은 결의안 발의, 세뱃돈으로 만원은 좀 작고 5만원은 부담스러운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3만원권 지표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1만원권에서 5만원권 점프의 폭은 너무 크다. 글쎄요, 3만원권 여론 좀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요즘 핸드폰을, 그러니까 그쵸, 이 세뱃돈 하나 때문에 3만원권을 만든다? 조금 솔직히 요즘은 그 현금 사용량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거의 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현금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3만원권에 대한 글쎄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장 초반에는 현재 NFT, 그쵸? 증권형 토큰으로 인한 NFT 관련주, 갤럭시아 머니틀이라든지 갤럭시아 SM 이런 식으로 NFT 관련주와 챗봇 관련주, 그리고 그 밖에 개별주들의 강세, 그리고 장 초반 흐름 보시다시피 갭상승이 이어지면은 국내 증시 특징상 어떻다고 했죠? 갭상승 이후에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 양권에서 모두 살짝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하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 정말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는 63,000원까지 다시금 반등이 나와준 상황. MBC가 강세가 나와주는 가장 큰 원인, 그쵸? MBC 같은 경우는 보통 민영화, 그쵸? 민영화 관련 이슈로 가장 큰 강세가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근데 뭐 민영화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나마 OTT거든요. OTT.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의 강세 원인. 로봇 관련주도 참 잘 가네요. 확실히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도 좀 크게 어떻게 보면은 큰 단위로 따지면 뭐 챗봇 관련주와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 관련주의 강세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관련주 역시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쵸? 성장주는 뭐라고 했죠?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줄어들 것이고, 이제는 강달러 현상이 점차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이 성장주한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장주도 뭐가 있나요? 뭐 카카오 이러한 종목도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뭐 그리고 게임 관련주도 성장주죠. 그리고 뭐 메타버스도 성장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주 역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아니죠. 강달러 현상이 좀 완화되고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는 만큼 충분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 현재로서는 그밖에 뭐 이슈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금일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는 와중 속에, 그쵸?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갭상승으로 2,400포인트를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과, 그쵸? 코스닥도 726포인트를 돌파해주고 있는 이런 강세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쵸? 목표 증시 2,500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2,500포인트를 향해서 정말 순방하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를 한번 찍어준 다음에 조정이 나와주기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저는 1차적인 목표가 2,500포인트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덴티움도 좋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강세가 나와주자 덴티움 역시 사실상 동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치아 치료 관련주로 샀을 때는 차라리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닌 덴티움을 매수해라. 덴티움이 조금 더 보다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뉴로메카 좋죠. 뉴로메카도 강세 이어지고 있고, 샤페론, 샤페론. 보시다시피 이거 한주라이트 메탈 신규 상장주는 확실히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에는 언제나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상장주는 한 달 정도 넉넉하게 한 달 이상 좀 지켜보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TO 허용하자 증권사들 바빠졌다. 시장 선점 속도, 저 금융위험회, 그쵸? STO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NFT 사업 역시도 수혜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현재 기술 뉴스를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챗봇 얘기, 지금 NFT, STO 얘기 이런 얘기만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에 따른 그 두 개의 테마주가 확실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주식 호가 배탈 변경이 코앞이다. 뭐 투자자가 이득이다. 실효성이 의문이다. 거래소 측 가격 발견 기능, 거래 비용 감소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그쵸. 개인이 불리해지고 공매도에 유리할 것이다. 뭐 전문가는 유불리 따지기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 제 의견은 함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변경, 호가 단위 변경 자체가 저희 주식시장, 저희로서는 그게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현대로템 전동차 필리핀 7호선 2025년에 달린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현대로템이 대표적으로 원래 철도 관련주 기억하시죠? 자, 현대로템 한번 보실게요. 현대로템이 대표적으로 철도 관련주, 과거부터 철도 관련주로 유명했던 종목이니까요. 철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역시 대북주로도 엮였던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최근에 그나마 좀 이슈됐던 이슈죠. 어떤 거죠? 방산 관련주로도 들어가고요. 네 번째 수소 트램, 이런 식으로 좀 현대로템이 정말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진짜 저 개인적으로 그 과거 현대차를 보는 듯한 흐름이에요. 과거 현대차 역시 메타버스, 전기차, 뭐 인공지능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충전, 로봇, 뭐 AI, 정말 다양한 사업을 영위했었거든요. 뭐 현재도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나 아무튼 그러한 흐름처럼 저는 이 현대로템도 정말 다양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현대로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나경원의 선택은 오늘 회견에서 이제는 여당 당대표 도전했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된 이후, 그쵸, 뭐 친윤과의 마찰이 증폭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는데, 과연 이 당대표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출마가 사실상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예요, 위치가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안 하겠다 하고 입장 발표하겠다, 전 이 말 자체가 이제는 출마를 거의 확실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에 따른 뭐 CJ 시푸드라든지 이 신라 SG, 이 두 개의 종목, 이 두 종목이 사실상 가장 그 예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 아가방 컴퍼니 역시 나전 의원이 정말 그 저출산이죠. 저출산 관련주 뽑히는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가방 컴퍼니까지 원래 나경원 전 의원 관련주로 들어가는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 CJ 시푸드와 이 신라 SG, 이 두 개의 종목이 가장 강세가 나와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근 증시의 흐름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만 너무 계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증시의 챗봇 이런 관련주 맞죠? 챗봇 관련주 이미 강세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코난 테크놀로지 하면 정말 이런 5일평균선 따라서 지금 무식하게 강세가 나와준 종목인데, 그쵸? 주봉만 보시더라도 매주 지금 뭐 47%, 25%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똑같이 수급이 몰리기 마련이에요. 현재 국내 증시 현황을 보시면은 강세가 나와준 종목, 그쵸?
강세가 나와준 게 또 강세가 나와주고 또 강세가 나와줍니다. 이러한 흐름이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강세가 나와주는 테마가 챗봇 관련주인 거 알고 있습니다. AI 관련주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매수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고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수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금 꾸리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뭐죠?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해서 고점 리스크를 갖지 말고, 이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도 언젠간 약세가 나와줘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평생 상승세가 나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쵸?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평생 상승세가 나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약세가 나와주면은 다른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다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강세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꺾이겠지 해도 강세가 나와주고 꺾이겠지 해도 강세가 나와주는 흐름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도 괜찮고 추후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줄 타이밍에 상승세가 못 나와주면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러한 점이 조금 안타깝다. 상승세가 나와줘야 될 만약 타이밍에서 한번 꺾이면은 이 종목이 뭐 그래 다음 강세 때 바로 치고 와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가 나와줘야 될 타이밍에 꺾이면은 한 번 더 꺾고 가는 모습이 자주 나와줬습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한 번 더 꺾이기 전에 지금 강세가 나와준 종목들에서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야? KRSA 중국 해킹그룹 우리말 학회 등 12개 학술기관을 해킹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보안주로 봐야겠죠? 해킹 관련 얘기가 나오면 보안 관련주를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적으로 뭐 드림 시큐리티가 보안 관련주고, 라운 시큐어 역시도 나쁘지 않죠? 이 두 개의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킹을 당했다. 근데 뭐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은 좀 아니네요. 근데 뭐 이 정도 이슈가 있으면은 이러한 종목이다, 해킹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 이 보안 관련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낙태권 인정 판결 50주년 바이든 낙태약 접근 확대 명령. 자, 낙태 관련주, 낙태 얘기가 나와주면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게 어떤 거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낙태 얘기가 나와주면은 그 현대약품, 그쵸? 현대약품이 가장 대표적인 낙태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약품하고 이 휴마시스 역시도 낙태 관련주로 뽑히는데, 이건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로 다소 약해진 경향이 강하다 했죠. 명문제약은 좀 제외시키고요. 현대약품이 가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태 관련 이슈에 가장 예민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낙태 관련주 하면은 사실상 현대약품밖에 없다라고 보시도 무방할 정도로 현대약품만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IRA 날개 달고 헐헐. 자, 이 인플레 감축법 관련 얘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유럽이 주장하는 건 뭐였죠? 미국에서의 자국 내 생산, 그쵸? 아이고, 글씨가 너무 못 쓰네요. 미국에서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것은 그쵸? 합당하지 않다. 이거 차별이다. 왜 자국 생산만을 강조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이 IRA, 이 인플레 감축법을 비판하면서 본인들의 유럽판 그 인플레 감축법을 해야 된다라고 프랑스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럽 역시 이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을 비판하는 행동이
과연 어떠한 결과값을 야기하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아무튼 현재로는 이 미국의 폐배터리 활용 사업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눈여겨볼 만은 해요. 말씀드렸죠. 폐배터리 관련주가 최근에 성일 하이텍을 비롯한 이 세비캠 같은 종목들이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졌고, 그 뒤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정이 좀 벌써 보시다시피 성일 하이텍이 지금 10만원이 깨졌거든요. 저는 이 10만원이 깨진 이 순간, 성일 하이텍이 10만원이 깨졌고 5일 평균선 위로 제한착이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왜냐면은 적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타이밍이다, 그게 판단이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성일 하이텍 자체도 현재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JP 모간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5일 평균선 안착해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이 종가 부근까지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매수 타점이라고 작용될 수 있어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는 뭐 딱히 현재 금일 수급이 또 바뀌었네요. 그렇죠?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2500포인트를 좀 빠르게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빠르게 치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코스피 역시 지금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금일까지, 이번 주까지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다음 주도 만약에 상승세가 나와주면 5주 연속 상승세가 나와주는 건데, 5주 연속 상승세가 나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빠르게 좀 2500포인트 한번 찍고, 그렇죠? 빠르게 한번 찍고 내려오는 모습, 그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2500포인트를 반드시 찍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점이 저점을 당겨주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이 2500포인트를 한 번이라도 좀 찍어주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지 좀 진짜 박스권에 좀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코난 테크놀로지 챗봇 관련주 오늘 하나 상한가 도달했네요. 결국에는 보시다시피 이 매물이 없어요. 지금 요 부근 이 이상부터는 지금 매물이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지금 4만원대부터는 지금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크게 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살얼음판을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이 챗봇 관련주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제가 오늘 오전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마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